삼명통의 삼명명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삼명통의 해독 3권 307페이지 전투복항편에 실려있는 사주의 생극제화에 관한 내용이 될 수가 있는 사주가 있어서 그 사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생극제화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여 보겠습니다. 사주를 보면은 을사, 갑신, 을류, 기, 묘가 되고 나범오행이 토, 수, 수, 화가 됩니다. 여느 나범오행 화는 사화를 좌하여 화의 근록지를 좌하였죠. 그리고 월에 있는 나범오행 수도 신을 좌하여 수의 생지를 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어 나범오행 수는 유를 좌하여 폐지를 좌하였죠. 수의 목욕지는 유가 되는데 목욕지가 폐수가 되는 겁니다. 일명 또 폐라고도 합니다. 무엇을? 목욕지를. 그리고 시어 나범오행토는 묘를 좌하였어요. 그리고 이 묘는 수의 사지가 되죠. 삼명법에서 토는 수와 주기를 같이 취급합니다. 그래서 수는 어디에요? 신에서 생하니까 토도 신에서 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에서 왕하고 묘가 사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진입고지가 되고 사가 절지가 되죠. 토도 수의 일생과 마찬가지로 신에서 생하여 자에서 왕하고 진에서 묘에 들어서 사에서 끊기는 그런 일생의 주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느 나범오행화는 사화를 좌하여 어느 정도 강하죠. 그리고 수는 일에 있고 월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지를 좌하여 결코 약하지 않아서 여느 나범오행화를 극할 수가 있겠죠. 극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시어 나범오행토가 어떻게 해요? 수를 극하잖아요. 수를 극해서 화를 보호하게 됩니다. 나범오행수가 나범오행토의 극을 받으니까니 여느 나범오행화를 수가 극하지 못하잖아요. 그러하니 토가 화를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생극제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사항들을 설명하는 글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일이 월을 형하고 월이 연을 형하고 이 형은 여기서 극으로 봐야 될 듯 싶습니다. 우리가 뭐 삼형이 아니고 극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기가 휴수에 있으면 잡편한 세력이 된다. 기라 하는 것은 여느 나범오행을 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가 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나범오행 귀가 유를 좌한 것은 유는 수의 욕지가 되니까니 즉 폐수가 되니까니 휴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 치우친 새가 된다, 힘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시어 나범이 만약 일어 나범을 극하면 상호 갈마들어 묻게 되어 복이 하늘에서 넘쳐 내린다. 이것이 복항의 복격이 된 것이다. 바로 무엇을? 나범오행의 이러한 사항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시어 나범오행이 일어 나범오행을 극하여 여느 나범오행화를 보호한다는 의미. 이렇게 되면은 복이 하늘에서 넘쳐 내린다. 그래서 이것이 복항의 복격이 된 복이 있는 사주가 된 그러한 것이 된다고 한 것입니다. 유고 선생님의 해석을 읽어보겠습니다. 을류 나범수는 폐수가 된다. 수는 유가 욕지니 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갑신수월에 태어나서 월사화는 극을 받아 화가 도리어 그 이치를 얻지 못하여 수가 이기게 된다. 수가 화를 충분하게 극할 수 있다고 한 것이죠. 즉 기가 무리를 얻어 일컬어 귀가 휘바람 분다고 하지만 기묘토가 있어 기를 극하여 좋게 되었다. 아까 설명한 것과 같은 내용이죠. 먼저 을류어 나범수를 깨고 다시 갑신어 나범수를 제하여 상호 상제되어 재해가 된다고 할 수 없어 도리어 길하게 된다. 생극제화에서 이 사항은 제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생극제화의 그 내용이 삼명통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딘가 하면은 두 곳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삼명통의 해독 1권 64페이지에 있는 논오행 생극 부분에 보면은 이 생극제화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오행의 상극은 아들이 엄마의 복수를 하는 의미가 있다. 아들이 엄마로부터 생을 받아서 엄마를 극하는 오행을 극하여 복수를 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이 토를 극하면 토 아들 금은 목을 극하여 복수하고 목의 아들 화는 목생화 하니까 목의 아들은 화가 되는 거죠. 여기서도 토생금 하니까 토는 엄마가 되고 금은 아들이 되는 거죠. 그 아들이 목을 극하여 엄마 토를 보호하게 된다는 거죠. 목의 아들 화는 금을 극하여 목에 복수하고 금의 아들 수가 화를 극하여 금에 복수하고 화의 아들 토가 수를 극하여 화의 복수를 하고 수의 아들 목이 토를 극하여 수에 복수한다. 이 내용은 생극제화에서 제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서로 상생하는 것이 그 시작이고 서로 상극하는 것이 그 끝인데 모든 자연의 본질에서 나온 것이다. 자연의 본질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황제 소문에서 말하는 수는 화를 생하고 목은 다시 화를 생한다는 이것은 화가 목의 기를 훔쳐가니 수가 노하여 화를 극하는 것을 말한 것이다. 즉 손자가 자식의 기를 훔쳐가니 어머니가 이에 대항하여 기상을 잊게 되는 아들을 구원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된다. 수가 화를 극하는데 목이 중간에서 수어생을 받아서 이 목이 화를 다시 생해서 그렇게 해서 수가 화를 극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 이 의미가 무엇요? 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가 목을 생하는 것은 생이 되고 그리고 수가 화를 극하는 것은 꼭 극이 되고 그래서 이 두 개의 글에서 생극제화의 의미를 확실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은 무조건 수생목, 금생수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생극제화는 바로 이러한 의미를 두고서 이야기한 것이고 그렇잖아요. 여기서 자연의 본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연의 본질은 무조건 수가 목을 생하고 목이 화를 생하고 이것이 아니잖아요. 봄에 목이 즉 씨앗이 땅속에 묻혀 있다가 따뜻하게 되면서 싹이 터잖아요. 그래서 항지 3개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필요하게 되면서 물질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목은 봄에 수에게 생을 받아서 싹이 트는 게 아니잖아요. 목은 어디에서 생을 받는다고요? 화에서 햇볕에 생을 받아서 싹이 터잖아요. 즉 목이 생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자연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간에서 이야기하는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단순하게 논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한 것이 약한 것을 공격할 수 있어 토가 목을 득하면 현달하게 되고 실은 허를 이길 수 있어 수가 토를 얻으면 끊기게 되고 이 말은 실은 확실하게 물체로도 성립되어 있는 토로 이야기하는 거고 허는 물은 그렇잖아요. 손으로 잡으면 잡히지 않잖아요. 어떤 면으로 상당히 허한 거죠. 그래서 실허로서 이야기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가 토를 얻으면 끊기게 되고 음은 양을 소멸시킬 수 있으니 화가 수를 얻으면 멸하게 되고 열은 강에 대적할 수 있으니 금이 화를 얻으면 이지러지고 견은 유를 제할 수 있으니 목이 금을 얻으면 벌목된다. 이러한 각 법칙에 따라서 각 사용하게 되므로 이루어지게 되는 도일 뿐이다. 각 법칙에 따라서 꼭 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생이 극이 될 수도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수가 목을 생하지만 수가 너무 많으면은 목이 뜨게 되죠. 또는 목의 뿌리가 썩게 되고 목의 몸체가 썩게 되죠. 그러면은 생이 아니고 도리어 사가 되잖아요. 그러한 이치에 따라서 각 사용하게 되므로 이루어지게 되는 도가 자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자의 이야기를 듣는 이 시간부터
단순한 생, 무조건적인 생, 그 생의 사용을 하지 않고 각 사용되게 되는 곳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생극을 사용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정 5결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가는 오로지 생극 제화로 논한다. 생하고 극하고 제하고 화하는 것으로만 논한다. 그렇지만 지지는 형충파합 등등의 관계로 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유고 선생님의 말은 생은 곧 상생인데 생하고자 하고 생하고자 하지 않는 이가 있다 했어요. 어때는 생하고 어때는 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극은 곧 상극인데 극하기도 하고 극하고자 하지 않는 정이 있다 했어요. 생은 생하고자 않는 것은 리고 극하고자 하지 않는 것은 정이라 했어요. 참 한자를 참 맛깔나게 넣었습니다. 의미가 깊어요. 리와 정. 생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리가 되고 극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정이 된다 했어요. 이 말도 극하는 것도 있고 극하지 않고 도리어 생하는 것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극제화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생할 수도 있고 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극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이것이 생극제화이지 무조건적인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그래서 생을 받는 사람은 힘이 강해지고 뭐 일간이 강해지고 한다는 그 의미. 그 의미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에서는 맞을 수도 있지만 자연의 이치상에서는 절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는 곧 무엇인가 하면 수는 하를 극하는데 토가 그 수, 사를 제하여 화가 복생의 정이 있다. 아까 설명했죠. 재라 하는 것은 수가 화를 극하는데 토가 화의 생을 받아서 도리어 수를 극해서 화를 보호하는 화의 복수를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재가 되는 것이고 화는 수는 기본어로 화를 극하는데 목을 보면 수의 기를 훔치니 화가 도리어 생의 리를 얻는다 하였습니다. 수가 화를 극하는데 목이 수의 힘을 빼서 즉 생을 받으니까니 수의 힘을 빼는 거죠. 빼서 화를 생하니 힘 빠진 수가 화를 극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입니다. 재는 화가 수의 극을 받는데 토가 화의 생을 받아서 수를 극하여 수가 화를 극하지 못하게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복수를 하는 것이 되죠. 이러한 것이 생극제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하여 이번 시간은 생극제화에 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